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사수였던 제 남편이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왔고 그 고백으로 연애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당시 남편은 30이 넘었지만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래서인지 서투른 행동들이 순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 전 이 여자 저 여자 떠보며 옮겨다니는 남자를 만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행동들이 더없이 좋았어요. 저 뽀뽀해도 되죠? 스킨십을 하기 전 저에게 하나하나 물어본다던가 한 달 넘게 만났는데도 여전히 저를 보면 얼굴을 붉히는 것도 모두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주변 제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저는 아니었죠. 남편의 그렇게 떼타지 않고 순수한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달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까지는 최소 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남편도 나이가 많고 저도 적지 않은 터라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하에 서둘러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시댁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 시어머니가 어떤 성격의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네가 우리 재준이랑 결혼한다는 그 아가씨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들어오렴. 처음 남편 집에 갔을 때 그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그 온화한 얼굴과 교양 있는 말투로 보아 괜찮으신 분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식장 알아보느랴 신혼집 구하느랴 상견례 하느랴 정신없이 모든 게 지나갔기 때문에 알아볼 여력도 없었죠. 그리고 남편과 구하게 된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놀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옆동으로 이사를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옆동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아 여보, 어머니 혼자셔서 적적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사는 집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외로움도 덜고 좋으실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뭐? 아니 그런 일을 당신 혼자 처리한 거야? 적어도 상의는 해봐야지. 상의? 그래야 했나? 그때 알았어야 하나 봐요. 제가 그걸 상의 없이 덜컥 그리하면 어쩌냐고 닥달하니까 남편은 그제야 그래야 했냐며 그럼 이제 와서 어쩌냐고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저 또한 난감하기 그지 없었어요. 이미 집도 구하신 마당에 다시 돌아가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웃는 얼굴로 어머님을 배워야 하는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은 이사 온 첫날부터 저희를 자기 집에 초대하셔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어머님 집에 발을 들였는데 어머님이 식사 중에 난데없이 더없이 온화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도 갖고 하려무나. 아이 낳으면 손 갈 일 많을 텐데 내가 돌봐주면 되지 않니? 그래야 너도 직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고. 아, 네 어머님.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봐요. 어머님께서 아이 낳으라고 봐주신다고 했을 땐 감사했어요. 아이 낳으면 몇 년은 직장을 쉬어야 하고 그럼 경력이 단절될 테니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딱히 아이 욕심이 있진 않았던 터라 결혼 전에도 남편과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자 했기에 그날은 말을 돌렸어요. 이후 일이 정신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도 저도 일에 매여 있었던 시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딱히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불안하셨는지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 설마 애 안 낳겠다는 거 아니지? 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손주 욕심만큼은 있는 사람이야. 네가 애초에 애 안 가지려는 여자였으면 결혼 허락도 안 했다. 우리 집안 대 있는 아들을 낳아야 내가 네 시아버지 있는 하늘 가서 면목도 생기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 딴 생각 말고 임신 준비해라. 거의 뭐 이건 임신 강요나 다름없었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에게 이런 걸 요구한답니까? 저는 곧바로 거기에 반박해서 아이 계획 문제는 저희 부부 문제니 저희가 알아서 좋은 시기에 낳을게요. 하고 반박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대체 무얼 잘못한 걸까요? 그 이후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혼은 집안끼리의 약속이고 결합이야. 니네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너 지금 속으로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했지? 근데 이게 현실이다.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고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여나 아이 안 가질 생각이면 내가 두 팔 걷어붙여서 니네들 이혼시킬 거야. 시어머니의 딱딱거리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차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비적거리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만 볼 뿐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예예 거리더라고요. 자기도 딱히 아이 욕심이 없으니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에게 맞추겠다고 하던 사람이 말이죠. 거기다 한술 더 떠 자기 엄마를 위로하겠답시고 엄마 걱정 마세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 말을 듣고서야 화가 좀 누그러지셨는지 한동안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다가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당연히 그날은 남편과 제 사이에 한 차례 피바람 부는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아니, 당신 어머니 앞에서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지. 당신이 거기서 그래버리면 내가 뭐가 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어쩌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손주를 원하는지 나도 몰랐어. 그래서 말인데 그냥 우리 애 하나만 가지면 안 될까? 어차피 너도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지. 안 갖겠다 한 건 아니었잖아.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얼른 애 가지고 우리 엄마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자. 그럼 모두 편해지고 좋잖아. 편해진다고? 누가 편해져?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결정 못 내린 상태라고. 나는 우리 아이 가지는 문제에 있어선 신중할 거고 그럴 거라 당신한테 몇 번이고 얘기를 해뒀어. 근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어머님 말씀 듣고 거기에 맞춰 결정해야 해? 앞으로 어머니 앞에서 괜히 비위 맞춘답시고 그렇게 말하기만 해봐. 그땐 나도 당신이랑 계속 이 결혼 유지해도 될지 생각해 볼 테니까. 남편도 제가 일이 세게 나올지 몰랐는지 제 말을 듣고는 좀 당황해하더니 자기도 나름 기분이 상했는지 그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 사이에 몇 달간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이후 꾸준히 저희에게 아이 가지라고 하면서 이번엔 다르게 전략을 바꾸기로 했는지 자기가 애 낳으면 잘 봐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구스르고 설득하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소리친 걸 사과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 어머니 목소리가 솔직히 듣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명절날엔 어머니 댁에 가야 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온화하신 표정을 마주해야 했어요. 아가, 내가 일 못하게 될까봐 걱정 많은 거 안단다. 근데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내가 다 책임지고 도와줄 테니 너는 그런 거 하등 신경 쓰지 말아라. 남편과는 어찌저찌 화해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옆동에 서시며 수시로 제 집을 드나들며 강요를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죠. 아이가 들어섰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니 당연히 낳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경력이 끊길 텐데. 괜찮을까? 여러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맡아주신다고 했으니 일단은 걱정은 한시름 덜고 태교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잔치라도 난 듯 좋아하셨죠. 그러면서 당연히 아들이겠지 하는 말을 주저없이 하시는데 저도 남편도 못 들은 척 했어요. 10달을 품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막상 이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두고 어머니께 맡기고 출근해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돈을 저축해야 하고 제가 한 푼이라도 벌면 다 아이를 위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몇 년 후 아이가 좀 자랐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아이 곁에 있다가 조금 컸을 땐 시어머니를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손주라면 끔찍이 여기셔서 좋아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 반응이 제 생각과 영 다르더라고요. 미안한데 그건 안 되겠구나. 네? 갑자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못 봐주시겠다뇨. 아니, 니들 돈도 많은데 그냥 사람을 쓰지 왜 늙은 나를 시키려 드는 게냐? 막말로 이 나이에 애 보는 게 쉽니? 아무리 내 손주라도 그렇지. 내가 얘보다 허리가 굽을 거다. 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저 걸러 들어야 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더 소름이 끼쳤던 게 남편이 은근슬쩍 제가 아이 갖는 걸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운을 띄웠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가 잘 돌봐주겠다느니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난 그때 네가 혹여나 애 못 낳아서 우리 집안 대 못 잇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그런 거지 애 볼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어. 나는 내 아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알아 누운 사람이야. 그때는 젊기라도 했지. 지금은 얘 너는 나한테 그런 부탁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얘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실로 저 말을 듣고 있는데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이 봐주겠다고 하다가 안 되겠다는 말을 무슨 빈대떡 뒤집듯 저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되려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니 오만 정이 떨어지더군요.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고 시댁에도 오가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폭풍은 이때부터였어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그게 안 잊고 왔는지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어머니는 대뜸 뭐하냐 묻더니 자기가 지금 그리로 갈 테니 저녁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녁상이요? 어머님, 지금 저녁상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일러서요. 고기도 아직 양념에 절여져 있고요. 혹시 민수 아빠 퇴근할 때 그때 오실 수 있나요? 예, 내가 지금 가고 싶다면 가는 거지. 그 시간에 왜 맞춰가야 하는 거니? 나는 지금 배가 고파. 같은 말을 해도 꼭 어머님은 그렇게 톡 쏘듯 말하더니 바람처럼 제 집으로 오셨죠. 그리고 한참 애보기에 바쁜 저를 불러대어 이거 하라 저거 해라 부엌에서 일을 시켜대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열이 오르더라고요. 당시 어머니가 저를 불러 이 심부름 저 심부름 시켰을 때가 바로 한여름이었거든요. 등은 축축히 젖어 애 보느랴 불 앞에서 음식하느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행동이 빠릿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더군요. 예전부터 내가 말하고 싶었다만 넌 왜 이리 칼질이 느린 거야? 아니 몇 년간 부엌에 들어앉아 음식했으면 무슨 장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버릇 할 수 있어야지. 네 엄마가 너한테 이런 것도 안 알려줬니? 아유, 이건 뭐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줘야 하니?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며 본인이 하겠다고 엉덩이로 저를 밀쳐내는데 너무 세게 밀어서 그대로 자빠져선
머리를 콩 찌을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새 그렇게 주방을 독차지하곤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를 주무르더니 저는 애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애가 울어 방으로 들어오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솔직히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왜 친정까지 엮어 그런 욕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모자라고 멍청한 애가 된 것 같아서 괜히 자존감이 깎여 나가더라고요. 그땐 잘 몰랐지만 저는 이미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마음도 많이 상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말을 들으면 성격답지 않게 화가 난다기보다는 슬픔이 차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을 해 집에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왔다가 집에 시어머니가 있는 걸 보고 흠칫 놀라더니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더군요. 무슨 일 있었어?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리 말하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잠시 후 남편과 어머님이 둘이서 무슨 대화를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을 주고받는 건지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언성이 잠깐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대화 목소리가 사라지자 남편은 제 방으로 들어와 저를 달래려는 듯 제 앞에 앉았어요. 처음에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려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음식하느라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돕고 뭐 한 거야? 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 아니, 애보기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엄마가 몇 마디 좀 했다고 당신이 토라져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하던데? 어머니의 거짓말은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짓말을 이리 잘하실 수 있는지 그 능력이 과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따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는 발을 빼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늙었다 해도 너한테 이런 대접받고 살 줄은 몰랐다.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라 친탈처럼 대해주려 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한 건데 그게 그리 고가웠니? 집에 좀 들린다고 해도 인상 팍 쓰고 있고 내가 어디 무서워서 너한테 말 걸겠니? 정말 어쩌다 이런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건지. 늙은 게 죄지, 늙은 게 죄야. 남편은 엉엉 우는 어머니를 달래기 바빴고 틈틈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얼떨떨한 얼굴로 아기를 안은 채 서 있었고요. 아니, 울어야 할 건 전데 대체 왜 본인이 울고 저런 난리 법석을 떠는 건지 어이없어서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는데 남편은 제가 여기 있으면 시어머니 기분만 더 안 좋아질 테니 얼른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나가? 저는 그 말을 중얼거리다 그만 저도 모르게 급하게 외투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 맞이하는 찬바람이 느껴지자마자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덜덜 몸이 떨리고 눈물이 정신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땐 정말 누가 제가 당한 상황을 해석해줬으면 하는 심정이었답니다. 갈 데도 없어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친정엄마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다 팽개치고 엄마한테 달려가 안겨 엉엉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앉아있으니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 남편이 당신 편을 들자 신이 났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더 못되게 굴고 무지막지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야 절 구슬리기도 하며 가끔 좋은 말도 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대놓고 남편 앞에서도 절 시켜먹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열이 식지 않아 가슴이 옥죄어오듯 답답해오고 힘든 일이었는데요. 저는 당시 이 일로 며칠이나 끙끙 앓아 누워야 했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대뜸 건네더라고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곧 생일이야. 이번 생일만큼은 좀 남들 하는 것처럼 성대하게 해보고 싶은데 뭐 좋은 생각 없니? 엄마, 외식은 어떠세요? 근처 고깃집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내가 방금 그랬잖니? 화려하게 구색 잘 갖춰 하고 싶다고. TV에 보니까 호텔을 빌려 생일 파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내가 여력이 안 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구나. 며느라가야, 너 시간 되지? 생일상 좀 차리자꾸나. 솔직히 어머니의 심보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구워 삶아 어떻게든 생일 잔치상을 준비하게 하고 친구들을 잔뜩 초대해 누리고 싶은 모양이더군요. 이해도 그닥 되지 않았어요. 몇십 번 하신 생일이 뭐 그리 귀중하다고 그걸 그리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고 싶으신 건지 그걸 며느리 손까지 빌려가면서 말이죠. 저는 이미 육아에 지쳐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 그 많은 음식들을 차려내고 친구분들을 모시며 방긋방긋 웃을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기대에 잔뜩 하신 얼굴로 자기가 어떤 음식을 할지 미리 생각해 두었다며 이 사진 저 사진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음식들이라 하기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엄마 좋겠네. 엄마 누구누구 부를까? 그 엄마랑 친한 동네 분들 다 부를 거지. 성미 아줌마도? 하고 분위기를 잔뜩 띄우고 있었고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이 정도 인원 맞춰서 음식 준비하는 거면 저 혼자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가씨나 부를 사람 없나요? 아니면 요즘 사 먹는 음식도 잘 나와 있던데요. 차라리 전문 업체에 어머니 원하시는 음식들을 맡겨서 주문하는 게 맛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비용 어느 정도 보탤게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정성인데 내가 거기에 그딴 싸구려 배달 음식 내놓으란 소리야. 애들이 날 뭘로 생각하겠어? 며느리한테 대접 못 받고 사는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정말 너는 말을 해도 꼭? 어머니, 배달 음식이 아니고요. 제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음식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 혼자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말하지. 어디서 곧단 배달 음식을 CM이 생일상에 내놓으려 해. 시어머니는 정확히 이런 반응이었어요. 죽어도 생일상은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어야 했고 그게 아니면 자기는 대접 못 받는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말을 곱씹고 곱씹다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나는 못하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려 하니 남편은 제게 여보, 어머니 원하는 대로 들어드리자 하면서 또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 했고요. 거기에 제가 폭발해 그날 남편을 붙잡고 묻게 되었는데요. 그 물음이 결국 입씨름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보,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야? 지금 어머니가 나한테 자기 생일상 막노동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애도 있는데 좀 더 크고 나서 저러셔도 되잖아. 혼자 안 되겠어서 아가씨 부르면 안 되겠냐 했더니 걔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 당신은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어? 엄마가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그 정도 바랄 수도 있지. 끼케야 하루 몇 시간 일하는 건데 그것도 들어주기 힘들어? 당신 가끔 보면 정말 이기적인 거 알아? 아무래도 꼴 보기 싫어 죽겠던 남편이 절 비난하고 나서자 저는 어머니께 아무래도 저 혼자 생일상 차리는 건 힘들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제가 생일상을 혼자 못 차리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나름의 시위를 시작한 거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매일같이 우시면서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며칠을 그대로 두고 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도무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시고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니 저도 별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벼르고 벼르는 심정으로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했죠. 아직도 시어머니 생일날 갔던 풍경부터
잊을 수가 없는데요. 글쎄 낑낑거리며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시댁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화장을 하고 계셨던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나오셔선 저에게 얼른 음식을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배고프다 얘. 최대한 빨리 해라. 어젯밤에 몇 개 만들어 온 것도 있으니까 금방 끝나겠지? 순간 숨이 턱 막혀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도와주실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길로 부엌에 들어가 하나하나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는 것부터 하는데 내가 왜 대체 이 집 부엌에서 이러고 있는 건지 그간 쌓여온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눈덩이 불듯 불어나는 걸 느꼈죠. 예, 얼른 해라. 아직이니?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보채고만 있고 저는 양팔을 까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미리 말해두셨던 인원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에겐 많아야 10명이라 했는데 이건 뭐 20명쯤은 되어서 발 디딜 공간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음식이었죠. 제가 준비한 음식이 10인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 다 때려치고 나갔어야 맞다고 보여요. 근데 제 낮은 자존감이 제 발목을 묶었고 저는 더듬더듬 배달업체에 연락해 부족한 음식들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혹여나 시어머니 아시면 난리 날까봐 왁자지껄한 틈을 타 살금살금 나가 집 접시에 미리 옮겨 담아 집 안으로 들어왔죠. 거기까진 별일 없이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하나하나 상에 차려 나갈 때쯤 갑자기 부엌에서 시어머니 친구 한 명이 하더니 저희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건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배달업체 포장지에 쌓여있던 숟가락이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은 며느리가 다 차린다고 하지 않았니? 하고 얄밉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숟가락을 보더니 제 머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내가 배달음식 시키지 말라 했지? 꿈도 꾸지 말라 했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경우냐? 시애미가 만만해? 처음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 했지만 거기까지 가니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빠른 속도로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 그만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버리고 말았어요. 들고 있던 탕수육 접시를 시어머니 머리 위에 쏟아붓고 만 거였죠. 탕수육 소스가 어머니 옷깃에 축축하게 젖어들어갔고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 뒤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며느리가 이 정도 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받아들이셔야죠. 어떻게 남의 집 자식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애 낳으라 그리 구박을 해대더니 아이 봐주시겠다 해놓고 안 된다고 말 뒤집고 이제는 어머님 말보다 손님 2배는 많아져서 음식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배달음식 주문했더니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절 때리시고 아가씨가 이런 일 당하신다 생각하면 어머니 참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해요? 죄송하지만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안 하렵니다. 이제 다 끝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친구들은 정말 그랬냐며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얼굴은 치부를 들킨 듯 말 그대로 발갛게 달아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나온 후 오랫동안 제가 하려던 일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혼이죠. 남편도 모든 일을 듣게 되었는지 저에게 뭐라 할 기색을 보이다가 제가 서류를 내밀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제야 남편은 어린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자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 생각해서 그대로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와버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 하실 뿐이었지만 그저 모든 상황을 감내하듯 아무 연락도 해오지 않으셨죠. 지금 저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친정에 들어와 아이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기 전엔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막상 하고 나와 이렇게 둘이 사니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원래 혼자 살았었는데 왜 그런 두려움을 가졌는지 말이에요. 결혼하고 친정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도 하면서 아들을 위해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